요가원에 오시게 되셨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는데 댓글에서도 보여요. 이 사람이 어떤 의도구나, 어떤 마음이구나, 이게 보인다? 댓글에서 그냥 쓰는 건지 아니면 호기심에 쓰는 건지. 그래서 또 더군다나 공수부대 후배라니까 또 마음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진정성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응했죠. 사실 그 댓글을 주는 그 시기쯤에 좀 내가 멘탈이 나갔었어. 매트리스와 한 몸이 돼가지고 집 밖을 안 나갈 때야. 잠깐 정신이 들어왔을 때 문자를 보냈더니 내일 오시죠 그러더라고. 그때의 기분이었지. 새벽에 보는데 보다가 나 혼자 울었어. 00년도이고 이렇게 된 거. 근데 선배인데? 어깨 아프시다고 그러고 아직 통증을 받고 있다고 그러고 수술이 잘못돼서 있다는 것들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근데 저거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영상에 그게 있었거든. 같이 그 아팠던 환자분들한테 어떤 조언이나 이런 거 해주면 안 되겠냐 했는데 선배님이 내가 어줍지 않게 그들한테 희망을 주거나 말할 수가 없다.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어줍지 않은 조언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내가 그 영상 보면서 나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걸 내가 어줍지 않게 제안한 거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싶어갖고 그래서 겁나 좀 생각해서 썼어. 그게 좀 진심이 느껴지더라고. 사실 그렇게 진심이 느껴지는 분들하고는 답장을 해드려요. 뭐 DM에서 어떤 분은 자기가 이제 글 쓰는 작가 지망생인데 당신의 내용을 글로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작가로 데뷔하는 방법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주신다거나 어떤 딱 포인트에서 느낌이 오는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DM을 보내준다고. 아이씨 나 인스타 없는데 싫어서 인스타 계정을 새로 팠어. 조금 있다가 수업 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만큼 오셨더라고. 고맙다고 그러시면서. 그래서 모시라고 그랬는데 깨졌을 때 오면 되게 낯설을 것 같은 거야. 지금은 완전 감정에 이입이 됐거든. 정말 응원해주고 싶은데 내가 갑자기 감정이 식어버리면 어떡하냐. 이제 내 할 일 바쁜데 귀찮아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빨리 오시라고. 나갈 일을 만들지도 않았고 나가기도 싫었고, 근데 이 타이밍에 한번 밖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마침 타이밍이 맞았다. 햇빛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나왔는데 기운이 좋더라고요. 안 올라 그랬어요. 그날도.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시길래 주무시고 가셔도 되니까 오시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왔죠. 근데 사실 그 까레라이스 TV도 가서 판단을 했어요. 보고 이 사람이 그 느낌이 있잖아요. 기운, 에너지? 사람 한 번 보고 알 수는 없지만 그 느낌이 괜찮으면 하고 촬영하고, 아니면 아니다고 죄송하다 하자 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갔는데 기운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속내를 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오부작이 된 거고, 여기도 선생님을 딱 봤는데 기운이 괜찮고, 그럼 이제 실력이잖아. 그럼 이제 며칠 오면서 봤는데 여기 붙어있는 선생님들이 있다라는 거는 실력이 있다라는 거니까 더 딥한 얘기는 안 할게요. 방송 들어가서 그래도 어쨌든 요가라는 거를 어떠셨어요? 일단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런 말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원래 웨이트를 좋아해요. 그리고 요가는 운동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스트레칭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요즘에 헬스를 너무 하기 싫은 거야. 헬스장을 가는 것 자체가 싫은 거야. 그걸 가도 안 해. 그러니까 가면 했거든요. 근데 가도 안 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와버렸어. 이게 이제 내 취미가 아닌 게 된 거예요. 여기서 뭔가를 하고는 싶고 해야 되겠다라는 건 아는 그 상황이, 어쨌든 2년은 원래 타이밍이잖아요. 원장님한테 그렇게 연락이 왔고, 요가가 좋은 거는 알고 있었죠. 2년 전에 한번 청강을 했어요. 저기 강남권에 있는 어떤 호텔 라운지 같은데 빌려가지고 하는, 약간 좀 플렉스 했어. 좋아 보이고 비싸 보이고 막 귀 뒤에 뭐 향도 발라주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어떻게 우리 좋지? 그리고 막 쫙 하다가 또 중간에 한 20분 재웠다가 다시 또 쫙 하고 한 2시간 이상 했던 클래스예요. 근데 그거를 한번 해보고 요가도
있다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선생님 하는 거 보고 또 이제 그룹 클래스 하니까 다른 회원들 하는 거 보고 그때 또 맞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요가인데 두 분이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오래 해서 더 즐거우신 거 아니에요? 2시간씩 옥상에 가면 내려오시질 않으니까 도대체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많이 했죠. 사실은 공수부대가 1년에 한 1000명씩 전역을 해요. 그럼 많잖아요. 숫자가 꽤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렇게 또 만날 일이 많진 않아, 생각보다. 그리고 지금 저보다 6개월 후배인데 한 1년 정도 안에 이 뭐를 한 텀의 기수들은 그때 군생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이 1년만 넘어가도 또 달라요, 느낌이. 이제 원장님 기수의 동기생이 저희 팀에 있었거든요. 저한테 제가 많이 때렸던 애인데 딱 내가 때렸던 기수야. 겁나 싫은 그런 군대선을 나중에 풀 수 있을 거다. 네. 그래 오랜만에 군대 얘기하니까 좋더라고. 일반 현역 병으로 나온 애들은 하고는 군대 얘기 안 하거든요. 걔네들도 내 앞에서 군대 얘기 쉽게 못 꺼내고 나도 내가 얘기하면 뭐 이해하나 할 말도 없고 못 알아듣고 하니까. 어쨌든 요가를 하고 있고 하시는데 지금 몸 상태가 어떠세요? 제가 이쪽에 제가 되게 아파요. 어떤 그러니까 것들? 수술 부위. 그러니까 1차 수술 잘. 그러니까 등이 이렇게 근육이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근육결이. 네. 이걸 이렇게 자른 거잖아요. 아, 나머지 부분들이 다 쇼팅이 나서 그런 건지 약간 이렇게 돼요. 이게 편한 자세예요. 거북목 같이.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긴장이 될 것이고 그럼 당연히 이제 아프죠. 여기가 이제 항상 아파요. 잘 때는 더 아프고 그냥 24시간 아파요. 근데 그게 1부터 10까지 통증이 있으면은 7에서 10에 왔다 갔다 했다면 근데 지금 딱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5에서 3 왔다 갔다. 몸에 일단은 아프거나 좀 좋지 않은 거는 대체적으로 어깨나 그런 근육 통증밖에 없으신 거예요? 저는 그렇죠. 네, 허리, 어깨, 수술 부위. 약을 굉장히 많이 드시고 있다고 봤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단식원을 갔다 왔어요. 사실 이게 아주 근래의 일이니까 30일을 갔다 와서 지금 아마 조금 깨끗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4년 전에 단식원 갔을 때는 이제 진통제를 그때 끊었었고 그때 이제 진통제 쩔어 있었는데 그때 진통제를 끊었었고 진통제는 그 뒤로부터 쭉 안 먹었어요. 이제 수면장애 관련돼서만 이제 약을 조금 먹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단계고 언젠가는 끊고 싶은 생각이 있죠. 약을 안 먹으면 피곤해서 자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리듬을 바꿀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제가 4일씩 5일씩 안 자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돼 그게. 그럼 일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계속 먹었던 거예요. 물론 뭐 보통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수면장애라는 게 뭐 예민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건에 의해서 다들 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생기고 그때부터 이렇게 온 건데 지금은 이제 좀 의존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죠. 10년 넘게. 지금 많이 줄였어요, 약을.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이 이제 한 포에 6알이 들어있다. 그러면 거기서 한 3알 정도 먹어요. 네, 인위적으로 줄인 거죠. 먹어도 잠을 잘 때가 있고 못 잘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마저도 끊고 싶죠. 재활 얘기해 주세요. 재활. 일단은 꽤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았고. 사고 나고 바로 의식 돌아오셨어요? 네, 그렇죠. 수술하고 이제 마취 깨고 깼죠. 그러니까 이제 못 걷는다고 했지. 그다음에 응급수술하고 그리고 이제 의식이 계속 있었죠. 의식이 계속 있었는데 이게 좀 정신이 나가더라고. 쇼크를 먹으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정신 상태가 된 거죠. 1년? 1년 반? 그냥 정신 나간 상태로 있다가 병원에 있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집에 들어온 거예요. 통증. 뭐 수술 통증, 몰핀 섞여 있는 수액 맞고 뭐 그러고 있는 상태죠. 뭐 네. 이제 근데 그 사고가 큰 사고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고가 큰 사고가 아니었어. 큰 사고도 아니고 이제 척수가 터지는 일반적인 환자의 그런 양상도 아니고 원래 보통 이제 뼈가 부러지는 충격에 의해서 척수도 같이 이렇게 부러지면서 터져서 새는 건데 저는 뼈는 안 부러지고 척수만 터졌어. 재수가 없었다고 해야 그랬또 막 의사한테 또 꼽혀가지고 의사가 나를 수술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한 잠도 안 자고 그 의료소송 관련된 의료법 공부하고 혼자 그랬어. 병원에 누워가지고. 왜 수술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이상하게 여기가 아프더라고. 수술한 부위가 아닌데.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막 있었어. 가만히 있는데. 발작? 네, 발작같이. 내가 컨트롤 못하는. 그래서 한 달 뒤에 재수술을 했죠. 그러고 나서 그런 증상들이 없어졌지.
그 수술이 잘못된 건 맞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수술한 지 한 1년 반 이후에 다른 의사를 통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의료소송을 해볼까 했는데, 이거는 이제 구독자들도 알았으면 좋겠어. 이게 의료 상식, 법적인 상식이니까. 이게 저는 의료소송을 하고 싶었어요. 난 그 의사가 너무 원망스러운 거야. 한 달 동안 이러고 지냈다니까. 이러고 지내고 너무 아프고 미칠 것 같은 거야. 나중에 이제 다른 의사를 통해서 첫 번째 수술 사진을 보여주고 이제 얘기를 들은 건데, 이 스크류를 신경을 이렇게 말면서 이렇게 박았대. 근데 그 의사를 욕할 수만은 없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도 증상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증상이 났는데도 한 달쯤 지나서 재수술을 한 이유는 한 달 정도 자리를 잡으면 또 괜찮아지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증상이 난 사람이고, 안 난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신경을 말아가지고 스크류를 박았어도 모르고 사는 거야. 증상이 없으니까. 근데 나는 증상이 난 사람이고. 근데 이거 가지고 그래, 이제 법적인 잣대에서는 뭐 어떠냐면, 이 사람이 실력이 없어서 이랬다 라고 얘기하면 그냥 끝난대. 예를 들면 왼팔을 수술해야 되는데 오른팔을 수술한다든지, 가위를 넣고 봉합을 한다든지, 꺼지를 넣고 봉합을 한다든지, 누가 봐도 이거 수천 건 수술한 거 아니야? 이래야지 이게 의료소송에서 보상금도 받고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데, 만약에 의사가 실력이 없어서 다른 누가 해도 이런 경우는 생길 수 있다 라는 말만 나와도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소송이라는 거지. 그래서 의사 출신 변호사도 있어요, 의료소송 하는 사람들. 그 분한테 가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하지 말라 하더라. 2차가 잘 됐었는데? 네, 2차 잘 됐어요. 2차는 다른 사람한테? 아니, 그 사람한테. 이것도 참, 왜 그 사람한테 잘못됐는데 그 사람한테 또 수술했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나도 내 스스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원래는 딱 한 달쯤 됐을 때 병원을 옮기려고 그랬어요. 퇴원 안 시켜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탈출하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때 어머니 아버지랑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야, 병원을 옮기자, 삼성병원 그 응급실로 가자 라고, 이 날짜에 이 시간에 우리 탈출하자. 이제 나가는데 주치의가 그날 퇴근했다 돌아온 거야. 나도 당황했고, 집사람도 당황했고, 우리 부모님도 당황했고. 이 사람이 이제 퇴근을 해가지고 우리가 짐을 싸고 이러니까 수간호사가 전화해갖고 우리가 막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불러놓고 설득을 한 거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과격할 수 있는데, 이 사람 몸은 내가 열어서 수술해본 사람이지 않냐. 삼성병원에 가면 그 의사들이 아무리 실력을 좋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잘못했건 잘했건, 뭐가 문제가 있건 없건 열어본 사람이 더 잘 알지 않겠냐. 재수술을 해도 내가 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설득을 한 거야. 나는 설득을 했어도 이 사람한테 하기 싫었어. 근데 난 도움을 못 받고는 여길 탈출할 수가 없잖아. 설득을 당했고. 그래서 피눈물 흘리면서 수술 또 받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증상은 없어졌지. 그래서 이 사람을 만약에 의료소송으로 내가 몰고 간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설명 의무 위반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 말고는 걸고 넘어질 게 없대. 이 사람이 2시간이면 된다 그랬어요, 수술을. 요만큼 째가지고 요것만 좀 핀만 조정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똑같이 10시간으로 수술을 한 거야, 다 째고.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나한테 안 해줬어. 열었는데 이렇더라.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의료법적으로 따지면 걔가 나한테 2시간 하기로 했는데 10시간 했는데 이게 의료사고가 아니라. 왜냐하면 열어봤는데 다 열어야 되는 안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다 수술을 했다. 이렇게 말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모든 의료법은 거의 의사 편이야. 다 끝나는 거야. 근데 한시장애라는 것도 있거든요. 어쨌든 현재 상태는 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근전도를 검사를 해도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내가 정확하게 의학 지식이 내가 지금 완벽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뒤로는 이제 못 걷는 상태로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녔죠. 예, 그래서 이게 녹아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집에 왔고, 이제 완전히 녹았을 때 내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나라는 이제 정체성이 이제 없는 거야. Mm-hmm.